안녕하세요. 자, 우선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합격을 하기를 우선 먼저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공부를 하는데 이 관세법이 매년도 3번, 4번 정도 개정이 되는 것이 이 관세법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23년 12월 31일 날 관세법이 개정이 된 것을 여러분이 전부 아실 거예요. 전부 알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2024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4년 3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2024년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차 시험이 언제예요? 3월 15일인가요? 그 다음 2차 시험은 언제예요? 6월 16일인가요? 바뀌었네요. 이게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2024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전부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3월 1일 날 시행하는 것도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 시행하는 이 내용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뭐가 돼요?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이것도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7월 1일 날 시행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죠. 개정되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면을 봐서는 상당히 좀 헷갈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법령집을 통해서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따도 그 내용을 보겠지만은 이 개정된 내용 안에, 즉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뭐가 되느냐면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해줘야지 개정된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겠고요. 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오려 부추기 등등을 할 때 분명히 정신을 분명히 차려 가지고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려서 정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3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7월 1일 날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급을 할 거예요. 그 언급하는 부분 이외의 경우 언급하지 않는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정신을 꼭 차려가지고 정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전부 갖고 있죠? 자료 1페이지 한번 보면 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 20호의 관세조사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이번에 추가 신설이 됐다. 20호에 보면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0조의 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을 한다. 라고 해서 이 문구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어디에 이 문구가 나오죠? 110조 2항 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110조의 2의 통합조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관세법에서 관세조사의 정의와 범위를 지금 얘기했던 110조 2항하고요. 또한 110조 2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관세조사의 정의가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 2조 20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체계를 정비한 것이 하나의 법적 취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국세기본법에도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용어 정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세법에는 없어가지고 20호의 관세조사라고 하는 내용을 용어 정의로 해서 20호에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관세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범칙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액심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따 뒤에서 38조에 보면은요, 이 세액심사라고 하는 것은 고시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세법에는 이 세액심사라고 하는 이 용어의 표현을 해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 20호에 추가 신설이 됐다. 아무런 얘기 없다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테니까 보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그 사항에 보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저 뒤에 327조를 우선 먼저 보도록 하죠. 뒤에 327조를 보면은요, 그 제목도 간단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7조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해서 그 개정된 내용이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정망이 국가관세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요, 쭉 1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끝조항 8항까지 쭉 이렇게 보면 국정망을 국정망 정보 시스템 그것을 보고 그 1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 세관과의 세관 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육 안전을 통화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 종합정보 시스템 이것을 이하 관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뭐 내용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을 국정망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1차가 됐든 2차 시험을 볼 때는 기존의 국정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이 8조하고 11조에 보면은요, 국정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정망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정망으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개정되기 전에 신고서리 보관기간 이것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즉 법 12조의 제목이 신고서리 보관기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부 등의 보관으로 바뀌고 내용이 전면 개정이 됐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분명히 놓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 3조의 그 신고서리 보관기간에서 5년, 3년, 2년 이것이 어떻게 변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개정된 내용 12조 장부 등의 보관이에요. 신고서리 보관기간이 아니에요. 장부 등의 보관.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 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갖추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개정된 내용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삭제가 됐어요. 자, 그 내용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경우 장부 및 증거 서류 중 37조의사 1항 및 2항에 따라 37조의사 1항은 뭐예요?
특수 관계자에게 과세 결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의 경우는 뭐예요? 제출을 했는데 가산 요소하고 비가산 요소가 이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또다시 제출을 요구를 하죠. 그것을 얘기하죠. 따라 세관장의 30조 사망 사후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 법인세법에 따른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을 한다. 즉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에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득세법 6조를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소득세법 6조는 납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뭐 단서 조항이 있고요. 법인세법 9조 1항을 보면 거기도 납세지예요. 내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해서 납세지에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의 경우는 우리 그 3조 2항에 보면은요, 이 보관자료는 시행령상으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보관 매체에 의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상향 입법을 한 거예요. 시행령상으로 규정된 것을 상향 입법을 해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해서 2항의 경우는 장부 및 증거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법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 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개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요 2항이 보관 방법 중에서 뭐를 한 거냐? 상향 입법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5조 2항에 따른 전자화 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 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서조항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을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는 뭐 KB 신용정보라든가 KT라든가 더전 비즈원 그리고 한양금융 티타이, LG CNS, 그리고 한국무역정보통신 6개 법인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 3항의 경우는 이 보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잠깐 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개정 전에는 납세자가 신고 제출한 자료만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에 이를 증빙할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정확한 관세 부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인 해외 본사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 과세 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개정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이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납세 신고 등을 한 경우 첫째, 이 보관 대상은 신고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 의무는 삭제가 된 대신에 그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다. 이게 1항에서 규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보관 방법은 이를 디스켓 등 저장 장치 외에도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시행령상에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12조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정리를 꼭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2월 달에 이제 입법 예고돼서 2월 중순쯤에 공포가 될 텐데, 요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는 이제 보관할 의무가 삭제가 됐으니까 다른 것이 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돼서 그것은 시행령 개정이 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해서 그 개정된 내용이 사망에 추가 신설이 됐어요. 자, 사망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1호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신설이 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느냐면 불복 신청이나 조세 쟁송에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기존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사업자에게 관세를 부과하여 하나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적정한 과세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제척 기간 예외 규정을 두어 불법 행위에 대한 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 사망에 신설이 됐다. 요 내용은 국세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예외 사유에 불복 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해서 이 경우 명의자에 대한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 귀속자, 즉 실질 화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은 뭐죠?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원칙이 5년이고 예외 10년이죠.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2항의 경우는 뭐예요? 특례 제척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2항 1호 감옥이 뭐죠?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은 경우, 남옥의 경우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결정이 있은 경우, 다목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있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것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뭐가 중요하냐면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명의되어. 자, 관세법상에 명의되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 38조 규정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해야 되죠. 납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3자의 명의를 가지고 신고하는 거란 경우가 있죠. 그 경우 걸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저 뒤에 벌칙 조항에 가면은 275조의 3에 보면 명의되어 행위죄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 편 19조 5항 1호 그 남옥에 보면은요, 그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로 신고한 경우 그런 일을 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명의되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합쳐서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관세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제기를 했어요. 그 결정이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결정이 났다. 근데 그 결정이 났는데 어떤 결정이 났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명의대여를 했어요. 그럼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그 사람한테 관세를 징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실제 화주한테 관세를 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을 한 내용이 되죠. 이것은 국세의 경우도 이미 그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21조도 아무런 얘기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꼭 정리해야 되겠고 2차의 경우 요거 추가해서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21조 관세부가 제척기간에 있어 첫 번째, 즉 1항부터 4항까지 묻는 그 내용을 2차의 경우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2항하고 3항에 그 개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과후납금, 3항에 보면 과후납금. 이것은 개정된 것이 뭐냐면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이것은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 과후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이다. 요 말은 과후납금은 여기서 나오고 또 어디서 또 나와요? 46조에 또 나오죠.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과후납금 거기도 나오죠. 거기도 개정이 됐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됐고요. 다음에 37조에서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적 결정 자료 등 제출해서 개정되기 전에는 38조의 2에 따른 38조의 2는 뭐죠? 세액심사를 얘기하죠. 그 내용이 관세조사 및 38조의 2에 따른 이렇게 앞에 관세조사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됐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관세조사 중에도 세액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따라 개정 전에는 세액심사의 범위에 납세 신고 시 세관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로서의 세액심사뿐만 아니라 관세조사에 따른 세액심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구 시기에 관세조사 시를 세액심사 시와 별도로 분리 규정하여 법문헌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개정 내용은 관세조사의 정의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관세조사 시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조문에 명확히 규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된 내용을 잠깐 보면 세관장은 관세조사 시,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서 관세조사 시에도 자료 요구를 하고 세액심사 시에도 이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조 2항이 개정이 됐죠. 개정되기 전에는 세액에 대하여는 심사한다. 이 내용이 신고한 세액 등 납세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이하 세액심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액심사는 고시상에서는 세액심사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 법상에는 규정이 없어 세액심사의 용어를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분명히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 20호 개정 추가 신설된 관세조사를 얘기할 때 세액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범책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액심사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 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세액심사라고 얘기하고요. 관세조사는 20호에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범책조사라고 하는 것은 관할지검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한 공무원이 관세범 등의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 처분하는 활동을 범책조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상의 세액심사, 관세조사, 우리가 저 뒤에 벌칙이라든가 12장 벌칙조항, 11장 벌칙조항하고 12장 조사 처분이 바로 범칙조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조의 2, 가산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가산세 계산식 여러분들 전부 알죠? 4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가산세 계산식은 신고 불송실 가산세 플러스 납부 지연 가산세, 그것을 합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정신고라든가 경정시 예외 없이 가산세를 전부 징수하느냐? 그렇지 않고 42조의 2에 가산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유형이 되죠. 가산세 감면의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의 경우는 일부를 경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정된 그 내용은 어디가 개정이 되느냐면 42조의 1항 5호 가목 나목이 개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납세 신고를 했고요. 2월 2일 날 수리가 될 때 담보 제공 요구를 해서 담보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되죠? 15일 이내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럼 2월 17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2월 15일 날 관세를 납부를 했어요.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신고 납부한 날이죠. 신고 납부한 날부터 얼마가 들어가죠?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정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보정기간 내에 이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이신직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보정이자만 징수하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물론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후 보정 신청하는 경우는 4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38조의 2 6항에 작년 재작년도에 추가 신설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정제도의 법적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이 기간 내에 특히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실직고를 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이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치유를 하고 또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가 보정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더 낸 부분이 있고 덜 낸 그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개정되기 전에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전에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42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얼마죠? 20%를 감면을 해줬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10%를 감면을, 즉 경감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가산세 일부를 경감을 시켜주는 것은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혜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뭐냐면 수정신고의 경감률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30%가 되겠고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20%가 되겠고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30%, 20%, 10%를 경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세법에서는 20%, 10%를 개정 전에는 했었는데
이미 국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개정된 대로 30%, 20%, 10%로 한 것을 이 법체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이 과운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이다. 53조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 그 사망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의 사망을 보도록 하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 방지 관세액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 방지 관세액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 개정이 돼 있어요. 그 개정된 내용은 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 잠정 조치에 따른 사후 정산제도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서 잠정 덤핑 방지 관세의 정산 시 담보 관련 정산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 방지 관세액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에 미달될 때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개정되기 전에는 덤핑 방지 관세액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 차액을 징수하지 않았죠. 이것이 요거보다는 적은 경우에는 이 환급이라는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관세법 53조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는 잠정적으로 추계된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을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 담보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서 저 두 가지 그 사망 1호, 2호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이 환급이라든가 아니면 담보 해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담보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요거에다가 추가가 된 것이 또는 담보 금액 여기도 또는 담보 금액이라고 이렇게 요게 더 추가가 됐다. 요것을 갖다 맞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법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 같았냐면 한번 보세요.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 방지 관세액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요게 만약에 요게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요 내용이 1억이다 라고 할 때 요 1억에 대해서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 1억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확정이 돼서 덤핑 방지 관세액을 계산을 했더니 2억이고 1억이다. 요 경우 1억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데 요 담보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덤핑 방지 관세액이 잠정 덤핑 방지 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에 미달될 때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클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이 되는데 그 경우 제가 볼 때는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담보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분명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장 시행을 하니까 정리해두고요. 그 다음 56조 덤핑 방지 관세액에 대한 재심사 등 해서 개정되기 전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등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그 본문에 있는 것을 1호, 2호로 빼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덤핑 방지 조치라고 이렇게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덤핑 방지 조치 재심사 관련 규정의 통일성 제고 및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그 1항의 경우는 덤핑 방지 조치 정의를 신설을 한 것이고 그 뒤에 3항을 한번 보세요. 3항에 보면은요, 개정된 내용이 덤핑 방지 조치. 덤핑 방지 조치는 뭐죠?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덤핑 방지 관세라고 용어를 갖다 거기 이하 덤핑 방지라고 했죠.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서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3항 단서 조항에 재심사 기간 중 기존 덤핑 방지 조치의 효력 유지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어떻게 위임을 했느냐? 그 단서 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시행령에 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시행령이 나와 보면은 여러분들이 2차나 1차의 경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뭐냐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 자,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 기간 동안 그 덤핑 방지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53조하고 56조의 경우는 상계 관세의 경우도 전부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56조의 2, 우회 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202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하니까 이것은 놔둬도 돼요. 그냥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예, 그러세요. 그 다음 59조, 60조는 금방 앞에서 얘기했던 53조하고 54조 내용하고 전부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83조, 용도세율의 적용. 해서 개정되기 전에 1항을 보면 별표 관세율표나 50조 제4항, 50조 제4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정된 잠정세율이라고 얘기하죠. 뭐 등등등 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항을 보면 별표 관세율표나 50조 사항, 51조, 57조, 63조, 74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1조가 뭐예요? 덤핑 방지 관세죠. 57조 상계 관세죠. 63조 보복 관세죠. 74조는 뭐죠? 편익 관세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 개정 내용은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덤핑, 상계, 보복, 편익 관세까지 확대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서 조항이 개정이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용도세율 전용 물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도세율 전용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 관리에서 제외되어 이 용도세율 적용 물품 적용 신청 및 이 사후 관리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시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고시상으로 규정된 것을 상향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용도세율 전용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 관리에서 제외되어 사후 관리가 종결될 수 있음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항의 경우 그 개정되기 전에 2항 2호를 보면 1항 단서 이것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빠져버리고 개정된 2항에 보면 그 1호가 단서 조항으로 규정이 된 것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를 왜 용도세율 적용 대상의 관세로 여기에 포함이 되냐? 이거 설명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 뭐 별로 듣고 싶은 생각 없죠? 그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보도록 하죠. 기재부 장관은 통일 상품명 및 보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73조, 76조 73조는 뭐죠? 국제협력 관세를 얘기하고 76조는 GSP를 얘기하죠.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다시 품목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개정이 된 내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느냐? 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재부 장관은 HS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의 권고 또는 결정 등 근데 뭐가 빠졌어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빠졌죠.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게 없던 게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게 또 시행령상으로 또 개정이 되겠죠. 들어가겠네요. 추가 신설이 되겠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구에 따른 표 또는 품목 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해서 개정되기 전에 이 수정 대상은 별표 관세율표하고 73조 76조였고요. 개정된 그 3호를 보면 이 내용은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시행령 98조 2항에 있던 것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른 6단위 품목을 반영을 한 거고 HSK는 10단위로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대상에서 품목 분류 체계 수정 대상의 품목 분류표를 추가 규정을 하였고 즉 시행령 98조 1항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한 거고요. 두 번째 수정 사유는 즉 수정 사유 중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삭제하고 수정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수정 내용은 품목 분류 체계의 수정이 품목 분류의 삭제, 신설, 재분류를 의미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럼 수정 사유 중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되는데 그 이유를 잠깐 얘기하면 이 수정 사유 중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품목 분류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사유가 아니며 새로운 상품 개발에 따라 이 사유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품목 분류가 수정된다는 점과 현재 수정 사유에는 시행령 10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 등도 존재하므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삭제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4조 품목분류체계 수정에 있어서 그 수정의 사유, 즉 수정의 그 사유라고 하는 거 다시요. 수정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율표하고 73조 76조 그 다음에 품목분류표 즉 품목분류표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세협력 이사의 권고 또는 결정 등으로 품목 분류가 변경이 되는 경우 이 세율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품목 분류가 변경되면서 세율 자체가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규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쫓아가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률로
그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재부 장관이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품목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품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품목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즉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꼭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 86조 특정 물품이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 1항이 개정이 됐고요. 5항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9항이 추가 신설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항을 보면 개정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 1항, 다음과 후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241조 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 율표 또는 품목 분류표상의 품목 분류를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개정되기 전에는 1항 본문에 요 세 가지가 규정이 되는데 이것을 혼동이 있어서 이것을 1호, 2호, 3호로 뺐어요. 즉 여기에 있는 신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청인에서 관세사 등의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외에 수출입자, 수출물품 제조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1호, 2호, 3호로 뺀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심사 내용은 개정된 84조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 내용에 개정되기 전에 별표 관세 율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관세 율표상의 품목 분류뿐만 아니라 품목 분류표상의 품목 분류도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이고 그리고 그 5항은 삭제가 됐어요. 이게 삭제가 된 게 뭐냐면은 5항 후단 품목 분류 변경의 소급 적용 규정 등 이것을 삭제를 하고 삭제가 되는 대신에 87조 사항에 이것을 다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항 요 신설이 된 부분에 추가 신설이 된 내용이 되는데 9항을 보면은요.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 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85조 2항 4호 85조가 뭐죠? 품목 분류의 적용 기준 2항의 경우는 관세 품목 분류 위원회의 심의 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거기 4호는 그 밖의 품목 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분류위원회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 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항을 준용하여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86조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규정을 얘기하죠.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이 9항은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수출입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품목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을 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 신고 물품의 품목 분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품목 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고시상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품목 분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고 있는 공표를 이제 고시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니까 정리해야 되고 다음 87조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의 변경 및 적용 해서 2항의 경우는 그 개정되기 전에는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고시 또는 공표. 이것은 뭐냐면은 제2항의 개정 내용은 앞에 86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고시 또는 공표라고 되어 있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87조는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86조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품목 분류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고시 대신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항이 개정이 됐어요. 사항이 개정이 됐는데 사항은 앞에서 얘기했던 86조 5항 후단 삭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적용시기의 예외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을 한 것이다. 그 87조 사항 신설된 내용을 쭉 보면은요, 86조 5항에 있는 내용,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여기에 그 86조 5항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87조 사항으로 규정이 되면서 약간 틀린 점을 좀 얘기를 한다면 그 87조 사항,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87조 개정되기 전에 사항을 보면 제1항 및 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 적용에 관하여는 86조 5항을 준용을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86조 5항 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87조 사항에 추가 신설이 되면서 이 내용은 빠졌어요. 즉 개정 전 87조 사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수정 및 관계법령 개정은 품목분류 변경과 무관하므로 소급 적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것도 즉시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안 하는 부분은 바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 관리 개정되기 전에 적용받거나 이항의 경우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83조 1항 단서 조항 용도 세울 적용 전용 물품은 사후 관리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규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3항의 경우 2항에 따른 그러면서 그 뒤에 그 2항에 보면은요 이행 여부를 확인 이하 2조에서 사후 관리라 한다. 이 법 제목이 담보 제공 및 사후 관리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108조 본문에 보면 사후 관리라는 표현을 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시행령상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상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후 관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지 다른 말로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내용이 법상의 용어가 없는 것을 여기에 추가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0조 납세자 권리의 재정 및 교부. 아까 얘기했던 2조, 법 2조 20호의 관세조사라고 하는 용어가 추가 신설이 되면서 그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111조 관세조사인 남용금지 해서 개정되기 전 2항 1호 관세 포탈을 관세 탈루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탈루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실수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을 탈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포탈은 사기에 의한 방법 등 의도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포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개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개정 전에는 관세조사 이후 탈루된 세액이 있다는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도 고의 및 부정행위에 의한 포탈이 없는 경우 재조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관세 포탈은 납세 의무자 또는 행위자의 고의 및 부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관세 범칙조사 대상인 바 관세 범칙조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형사 절차상의 수사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 관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전의 내용은 체계상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개정 내용은
중복조사 허용 사유를 관세 포탈이 아니라 관세 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관세 중복조사 허용 사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세 포탈에서 관세 탈루로 개정을 했다. 앞으로 쓸 때에는 관세 포탈로 쓰면 안 되고 관세 탈루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 116조 2부터 해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